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김파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하반기 투자 유망주로 꼽았던 섹터 중에 산업공부편 1탄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큰 그림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해 보인다, 그리고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을 때 잠시 설명해 드린 영상 올렸었는데요. 오늘처럼 산업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영상은 처음이라 영상 템플릿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꼽았던 여러 유망 섹터 중에 왜 인터넷 소프트 업종을 1탄으로 준비했는지 설명해드린 다음 클라우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 한국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9월 25일 하나투자증권 김소혜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공부해본 다음 그래서 수혜주가 뭐고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떤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야너주 영상에서 폭락장의 하락폭이 주가를 잘 방어한 업종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하반기 유망주로 보는 섹터들의 어제 등락률을 오름차순으로 내려 살펴보면 1위가 네이버, 2위 삼성전자, 3위가 더존비주원, 6위가 카카오로 상위권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 주가 방어를 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공부 1탄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챕터 2,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초지식.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클라우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3월 야너주 해외 주식 투자반에서 연 50%씩 성장하는 클라우드 산업, 미국 클라우드 ETF에 투자하자라는 영상을 통해 미국에 상장된 클라우드 테마 ETF, SKYY, CLOU, IYW, SOXX 등을 소개하며 클라우드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조하시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용어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니 분들이 앞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혹은 클라우드 업종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 3가지 용어는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니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가세요.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IT 하드웨어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aaS는 Platform as a Service의 약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랫폼 업체들을 생각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챕터 3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공부는 9월 25일 한화투자증권 김소혜 연구원이 발간한 클라우드 공룡들 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비밀이란 리포트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 언택트, 빅데이터, 구독경제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클라우드 도입이라는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 과연 전 세계 공룡들이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디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지 투자 대안을 찾는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저 김파고와 함께 리포트 내용을 간략하고 빠르게 핵심만 살펴볼 예정인데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클라우드 시장은 대형 사업자들이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2018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51%에서 지난해에는 55%까지 점점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클라우드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해당 기업에 직접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미국에 상장된 클라우드 ETF에 투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수혜 업종으로는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역할을 하는 기업, 두 번째, 구독 기반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 세 번째,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자, IDC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결론 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기업 중에는 삼성 SDS, 소프트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더존비주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자로는 KINX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먼저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속한 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상위 업체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0일 조선비즈 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클라우드 시장이 37% 성장할 때 아마존의 AWS는 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 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시장 점유율 17%, 구글의 클라우드는 6%를 기록하며 상위 3개 업체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대비해서도 더욱 커져 과점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산업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시장 성장 환경 속에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예로 미국의 세일즈포스와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서학 개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클라우드 기반 기술 기업으로 최근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국내 사업자들은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AWS,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셉 등이 외국계 공룡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역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기업들도 대거 진출해 있는데요.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기업들이라 함은 대기업 계열사의 기업 중에 하나로 보통 회사 그룹 차원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업체로,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는 삼성 SDS, LG그룹은 LG CNS,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 ICT, 해당 기업들이 9월 중순 큰 폭의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의 주요 SI 기업들이 9월 8일과 9일 큰 폭으로 상승하며 삼성 SDS는 이틀간 12%, 현대오토레버는 12%, 롯데정보통신 9%, 신세계 INC 20%, 포스코 ICT 48% 등 급등했는데요. 급등의 사유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디지털 뉴딜 관련 수혜 기대감,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 그리고 지속된 주가 흐름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추격 매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포스코 ICT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 수혜를 받을 근거로는 역시 가장 큰 모멘텀은 정부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사업 중에 디지털 뉴딜이 결국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핵심이고, 이 클라우드 관련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 분야 지원 계획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의 수혜주가 어떤 종목일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도표에는 시가총액이 큰 대표 기업들만 관련 기업으로 적혀 있지만 중견 혹은 소형 기업에서도 국가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중에서도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검색을 통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찾아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클라우드, 비대면 솔루션이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더존비즈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에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면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개를 합쳐 부르는 것으로 9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활용하는 가명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동의 없이도 이를 활용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즉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앞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무궁무진한 시장 잠재력을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들도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기존 데이터 저장 방식을 바꾸려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이 집행이 되면 될수록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보안을 이슈로 가장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정부기관, 금융권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역시 보안이 핵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보안 업체들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수혜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공룡들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다르게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는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면서 국내 삼성 SDS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향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속하면서 해외 업체로는 세일즈포스, 어도비, 그리고 국내 업체로는 더존 비존을 꼽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는 망 중립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유일하게 KINX가 있기 때문에 KINX의 수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볼 때 제가 해당 기업들을 언제 매수하자는 의견은 드리지 않을 텐데요. 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주에 올린 영상들을 통해 코스피의 경우에는 2200선부터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790선의 지지선을 바탕으로 매수를 고려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각각의 이슈와 수급 흐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조금 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먼저 시스템 SI 업체들은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포스코 ICT,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등이 있는데, 삼성 SDS와 롯데정보통신은 9월 8일과 9월 9일 시스템 SI 업체들의 곽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최근 시장의 하락과 함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현대오토에버와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9월 8일과 9일 급격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가를 버티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로 주목한 더존비즈온의 경우에는 9월 4일 K-뉴딜 지수에 포함된다는 호재와 함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해당 상승분을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다 반납하고 현재는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KINX의 경우에는 4월부터 무려 8월 말까지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박스권에서 주가를 유지하다가 8월 말부터 디지털 뉴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야너주 하반기 투자 전략 첫 번째로 산업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고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